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과목 들어갈게요. 네. 문제 11번. 자, 표본 주수, 표본 과실수, 이제 받장물 쪽에 가셔서 표본 면적, 표본 구수, 우리 수없이 하셨으니까 다 지금쯤이면 입력되어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적종. 맨날 종합과수 쪽만 보시다가, 네, 적종도 있습니다. 착과 피해 조사할 때 품종별 한 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과수원당 3주 이상. 적종은 새 품종이니까 한 주 이상 과수원당 3개 나오죠. 네. 표본 과실수가 없습니다. 표본주의 과실을 전부 다 대상으로 합니다. 네. 자두, 또 복자 나왔으면 과중하고 착과 피해 조사는 바뀌었지만 낙과 피해 조사는 그대로예요. 품종별 3주 이상. 근데 낙과 피해는 표본 줄 수 없죠. 그다음에 품종별 20개, 과수원당, 과중, 착과 피해는 40개, 이제 낙과 피해니까 60개 그대로입니다. 60개. 우리 그동안에 했던 것들에서 한 단계씩 문제가 계속 한 걸음씩 들어가는 문제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이런 거 참달에 과중 계산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묶어서 한 2개, 3개에서 5점짜리 충분히 가능하죠. 네. 대추, 매실, 살구, 작은 친구들 착과 량을 조사하죠. 그래서 우리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과수, 과중, 그리고 뭐 수학량 할 때는 기타 가수 1-, 착과 피해 구성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감수량 할 때는 바로 착과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하잖아요. 근데 작은 친구들 대추, 매실, 살구, 오미자 이 친구들은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과중을 한꺼번에 하는 착과량. 주당 착과량, 그쵸?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를 타이틀을 눈금원 이론서 보시면 과중조사, 계속 이 타이틀이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착과량, 낙과량 조사인 거죠. 뭐. 네. 절반 조사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매실만 비대지수. 비대지수 적용하는 거 그럼 매실하고 양파, 마늘 있어요. 양파, 마늘은 1일당 비대지수 이번에 들어왔죠. 0.8%, 2.2%. 매실은 표 한 페이지에 다 일자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암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표본주 조사 착과량이 90, 절반 조사했대요. 절반 조사 주의하셔야 되겠죠. 비대 매실만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얘가 지금 몇 주에 있는 거예요? 12주. 자, 이러면 주당 착과량 여기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주당 착과량 계산은 하지 않을게요. 네. 그리고 온주밀감류, 동상해 과실손해조사. 자,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우리 면적 조사하는 거 한번 정리했었죠. 그다음에 최소 표본 주수 2주, 수확전 사고 3주. 물론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적정 표본 주수가 있지만 그거보다 줄일 수 있대 최소 이 정도는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수확기에는 2주, 동상해 2주.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실제 경작 면적 아닌 거 말씀드렸죠. 네, 간벌하기 때문에 실제 경작 면적이 큰 의미가 없다더라. OD, 표본주 9주, 표본주별, 표본가지, 가장 긴 무슨 가지? 결과보지. 몇 개? 3개. 그러면 27개의 3927, 27개의 결과모지를 조사하는 거죠. 네. 어떤 가지인지. 무화과는 결과지. 복분자하고 오디는 결과모지. 네. 물론 이제 오디는 결과모지의 결실수를 조사하는 거지만 가지의 종류도 또 우리 적종에서 단감, 떫은감 친구들 낙엽율 조사할 때 그때도 동서남북 내구대 결과지. 그쵸? 됐죠? 네. 그러면 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3, 6, 60, 그다음에 얘는 답 이렇게 됐고요. 네. 뭐 절사 조건 없으면 수점 이하도 다 쓰는 거죠, 뭐. 그다음에 2주 39, 27. 네. 맞죠? 네. 60, 동그라미 안 썼는 줄 알았네. 네. 오케이.
이제 더 이상 표본 주수, 표본 과실수는 뭐 나오면 틀리시면 안 됩니다. 가축재해보험, 보험금 2과목 앞부분에 여러 의무, 뒷부분에 보험 사기, 보험금 지급의 면부책 판단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 내기 좋아요. 괄호넣기. 보험금 지급의 면부책 판단은 무엇의 내용에 따르며 면책,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고 책임을 부담하고의 판단, 책임을 면한다, 책임을 부담한다. 약관, 보험 약관. 보험 약관에 보상하는 손에 해당되는지 뭐 쭉쭉쭉 읽어보시고 면부책 판단 요건은 다음과 같다. 보험기관 내 보험 약관에서 어떤 담보하는 사고인지. 이게 사실 면책이잖아요. 면부책. 아까 제가 책임을 담보한다. 책임을 면한다. 담보. 부책이란 얘기죠. 담보 조건. 우리 흔히 많이 쓰는 거. 담보하는 사고인지. 제가 지금 괄호넣기를 여기다 했지만 이런 데도 여러분 이런 데도 보험기간 내 약관에서 보상하기로 한 거. 그다음에 원인이 되는 사고와 결과적인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사고가 상법과 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상법이 나오네요. 보험자 면책 조항이 있죠. 상법, 뭐 전쟁, 내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자연적인 소모, 성질, 뭐 이런 것들 면책 조항 정하고 있죠. 약관에서 보상하는, 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그 외에도 어떤 거죠? 무엇을 위반? 위반 나오면 뭐 이건 위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종 알릴 의무. 가축재해보험 그래서 앞에 보면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 효과에 의해 손해보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 이 부분. 지금 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 타이틀을 아셔야죠. 그냥 암기만 하지 마시고. 면부책 판단 요건. 보험금 지급할 때 면책인지 또 비슷한 문제들 계속 나와요, 여러분. 보험금 지급 심사 시 주의사항이라든지 뭐 계속 비슷한 것들 나오니까 타이틀을 항상 아시고. 여기도 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겠죠. 면담 할까? 알과? 면담 알과? 면담 할까? 저 단어들이 키워드이긴 하지만 괄호 어디에 나올지 모르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생산비 노지 메밀이네요. 메밀. 너무 쉽죠 뭐. 가피자 보험금 구하라니까요. 가피자. 자, 메밀 피해율 특이하죠? 어떻게 되죠? 면적 피해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자, 면적 피해율이 어떻게 되죠? 재배분의 피해 면적이 있죠. 그죠? 근데 피해 면적을 둘로 나뉘잖아요. 도복은 무조건 70% 인정하고 도복 외 곱하기 여기에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이 적용되는 거죠. 자, 바로 해볼까요? 가입금액 제시됐고요. 자기부담 비율 있고. 자, 이번에 자기부담 비율. 생산비 노지는 그동안 자기부담 비율이 막 중구난방이었잖아요. 그렇죠? 고추, 브로콜리 3%, 5%만 고정이었고 계속 바뀌었었어요. 지금 25년도 11회 기준으로 우리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죠. 봄가가 양쪽 이 친구들만 생산비 노지 중에서 이 친구들만 10%, 15% 형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있다는 얘기죠. 봄배추, 가을배추, 가을무, 양상추, 쪽파. 1과목에서는 자기부담 비율 뭐 최저 이용해라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피해율 구해보면 재배 면적 7,000.
자, 피해 면적 도복이 1000이네요. 사이좋게. 1000, 얘는 무조건 70% 인정. 도복 왜? 1000 곱하기 평균 손해 정도 비율. 자,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이 뭐죠? 표본 구간의 손해 정도 비율을 평균한 값. 매밀 우리 표본 구간 정리해서 1제곱미터 또는 가로 세로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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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있는 매밀을 어떻게 뭐 하나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 손해 정도를 구분해서 손해 정도 비율을 매기겠죠? 근데 제1구간이 지금 8구간까지 있는데 손해 정도가 이렇게 하면 손해 정도 비율은 60%, 40%. 구간 끝 숫자 쓰는 겁니다. 60. 이걸 다 평균 내면 되는 거죠. 자, 이 값들을 다 더해서 나누기 8 하면 나오잖아요. 그게 평균 손해 정도 비율. 여기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손해 정도로. 아니면 손해 정도 비율로 직접 제시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좀 그렇긴 하지만 손해 정도 50%. 그럼 이 구간에 속하는 거니까 0.6. 손해 정도 뭐 70%. 이 구간에 속하는 거니까 0.8. 우리 이론 강의 때 이건 많이 했고요. 그럼 그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을 여기다 적용을 하고 곱하기 1 - 미보상 비율 0.9 피해율. 네. 그러면 답을 볼까요? 평균 손해 정도 비율 이거 말고도 각 구간의 손해 정도 비율을 정말 계산하게 하는 것들도 문제 있습니다. 이제 매밀의 특성상 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생산비 노지에서는 피해율을 메밀하고 브로콜리 주의하시면 되겠죠. 면적 피해율 그리고 작물 피해율 1 - 미. 아주 한 2, 3년 전 공부하신 분들은 메밀하고 브로콜리에는 미보상을 적용을 안 했어요. 다 적용 바뀌었습니다. 아, 이거는 뭐 기본이죠. 뭐 제양제직파 피해면적 판정 기준. 우리 지난 시간인가요? 수학 포기 여부 수학 불능에서 했었죠. 얘는 어떻게 되죠? 묘가 떴대요. 본답 바닥에 흙과 분리돼서. 에이, 묘가 토양에 묻히거나 잎이 흙에 덮여져서 햇빛이 차단됐대요. 살아있지만 수확이 불가능하대요. 이건 뭐 아니, 이건 그냥 진짜 점수 가져가세요 하는 문제고요. 양파입니다. 양파. 양파. 근데 이번에는 수확량을 산출하세요. 또 괜히 보험금까지 하지 마시고. 네. 계약상 및 수확량 조사. 자, 제곱미터당 평년이 1kg이네요. 네. 조사 대상 면적. 그 다음에 기탐인데 봤더니 기는 없고 탐이만 있네요. 네. 수확불능도 없고. 여러분, 실제 경작 면적이 안 주어졌어도 수확량 구하는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수확량 어떻게 되죠? 수확량. 논작물이든 밭작물이든. 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 더하기 기탐이 면적 수확량. 조사 대상 면적이 있고 기탐이 있으면 끝나는 거죠. 기탐에 적용되는 게 1이잖아요. 그렇죠? 기탐이 200 곱하기 1. 조사 대상 면적 직접 있네요. 1500 곱하기 얘만 알면 되네요. 네. 표본 구간 제곱미터당 수확량. 과수하고 반대더라. 과수는 피해를, 논밭작물은 유효한 것을. 유효한 것 정상 유효하죠. 80% 피해용 과수랑 반대에 항상 곱하기 0.2. 얘는 곱하기 유효가 없잖아요. 0. 그쵸? 네. 그러면 3, 2, 6 여기에 품목마다 적용되는 게 있죠. 자, 양파, 마늘 거의 똑같아요. 마늘에 환산계수 적용하는 것만 빼놓으면. 자, 마늘 아니고 양파니까 이 친구는 비대지수를 적용하면 되는데 마늘은 환산, 비대, 얘는 비대만. 비대지수가 과거에는 제시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제 제시 안 되죠. 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 플러스 0.022 곱하기 14. 어떻게 얼마 나오죠? 1 플러스 0.022 곱하기 14. 1.308. 얘만 적용하면 끝이잖아요.
그쵸? 유효한 거. 나누기, 표본 구간에 여기 면적 합계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봤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진짜 지겹게 하죠. 이번에 바뀐 거. 네. 자, 표본 내구간. 일항폭이 2m네요. 2m. 일항폭 2m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로 나뉘는 거죠. 이상인 경우는 이상 적게 3주. 물론 이제 3주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되지 않느냐. 여기 최소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3주. 그러면 2m 곱하기 0.9. 여기가 만약에 2m 뭐 미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5주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럼 어떻게 되죠? 4 곱하기 2 곱하기 0.9, 7.2. 그러면 이제 제곱미터는 얼마나요? 2 더하기 0.6 곱하기 1.308 나누기 7.2. 오, 많이 나오네요. 47.2333333. 반올림이니까 0.47. 여기 0.47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네. 수확량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끝. 네. 줄일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줄이세요. 줄일 수 있는 거는. 네. 고 양파, 마늘, 그다음에 생산비 노지에서 적용됩니다. 네. 이건 뭐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고. 네. 자, 그러면 넘어가고 다음 문제. 16번입니다. 16번. 원예시설 손해보장에 가입한 농가에 관한 생산비 보장 보험금 작물이 있네요. 농업용 시설물 보험금을 구하세요. 비율은 반올림의 둘째 자리까지 보험금은 1원 단위 미만 절사.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 소수점 절사 조건 지키시는 거 힘드시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시험에 지금 웬만하면 조건을 통일해서 내고 있어요. 근데 몇 회 시험인가 문제마다 조건을 다르게 낸 적이 있었어요. 치사하게. 그리고 문제를 출제하다 보면요. 숫자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절사 조건은 그냥 내가 공부해야 되는 하나의 어떤 그냥 내가 지켜야 되는 하나의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게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이거 잘못했다가 계속 합격자 발표율까지 맞게 했다 틀리게 했다 정말 수없이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마침표까지. 자, 일단 생산비 보장보험금 작물부터 해보죠 뭐. 네. 작물하고 시설하고 또는 가축하고 축사하고 같이 나오면 각각의 보험금 먼저 하시면 되세요. 막 어지럽게 보지 마시고 내가 필요한 것만 심플하게. 작물 카네이션. 카네이션 하면 여러분 제절환지 아닌지 무조건 준비기 생산비계에서 20% 하지 마시고요. 제절화 아니면 그냥 40%예요. 네. 뭐뭐 해당되죠? 국화하고 카네이션. 자, 약관에는 백합도 돼 있는 거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제절할 때 백합 20% 농가만 이런서 반영 안 됐어요. 그러니까 빼버리시고. 부장 생산비 있고요. 가입 면적, 재배 면적. 여기는 가입과 재배가 분명하게 나와야 될 겁니다. 왜냐면 가피자 방식이 아니죠. 이 친구들은. 피해작물 재배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니까 보험금 계산하실 때. 네. 그 다음에 가입 금액이 제시가 돼 있네요. 네. 근데 왠지 그쵸? 15,300 곱하기 재배 면적 곱하면 이거보다 더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 나와요? 15,300 보험가액이 918만 원 나오네요. 일부 보험. 그렇죠. 생산비 시설작물 버섯은 계산 이후에 그냥 아예 계산 이후에 2개 체크하는 거 뭐뭐 있을까요, 여러분? 계산 이후에 2개 체크해야 되는 거. 대표적인 것만 딱 3가지. 지금 하나 있고. 뭘 체크해 이러신 분 없으시죠? 소손해면책금 초과하는지, 일부 보험이라 비례보상해야 되는지, 또요. 계산한 다음에 2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유자 평년 수확량. 7년 A값 올림픽 평균값과 비교. 그리고 한 번 더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 130% 한도. 또요. 차품목. 계산한 값은 평년이 아니에요. 기준 평년이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수확 면적률을 곱해서 평년 수확량 그리고 표준 수확량 한도. 아예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딱 그냥 보자마자 세 가지. 그거 함정 걸리라고 내는 거예요. 네. 좋아요. 그러면 뭐 바로 직접 해보죠. 네. 재배 면적 600, 보장 생산비 15,300. 경과 비율을 해야죠. 일단 제외하고 피해율. 생산비 노지는 면적 피해율, 평균 손해 정도 비율 1-미지만 아직 이쪽은 그냥 손비, 손해 정도 비율, 피해 비율 1-미예요. 네, 용어가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이 친구들도 언젠가 바뀌겠죠 뭐. 자, 그러면 피해율을 먼저 여기 구해야 되겠죠. 피해율, 재배 면적, 피해 면적 1 나누기 6, 16 반올림하라고 그랬죠. 0.1667 하면 되겠네요. 네,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로 제시되면 그 숫자 그대로. 만약에 여기 비율자가 없고 손해 정도 50, 손해 정도 비율 60%, 네, 비율이니까 곱하기 0.5. 미보상 없으니까 차감 없고요. 그러면 8.34% 피해율이. 맞죠?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거 그냥 한 줄로 하면 안 될까요? 600분의 100 피해 비율, 손해 정도 비율.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엄연히 얘 이름이 있어요. 600분의 100은 피해 비율. 아까 위에 퍼센트 처리. 이름이 분명히 있잖아요. 비율이에요. 이 친구도. 자, 우리는 그럼 경과 비율만 구하면 되겠네요. 수학기 전인지 수학기 중인지. 이렇게 언급돼 있으면 가장 심플하고요. 언급이 안 돼 있으면 사고일자를 수학 예정일자 또는 개시일자 기준으로, 그것도 언급이 안 돼 있으면 표준 생장일수 대비해서. 네, 셋 중에 하나. 이게 제일 심플하죠 뭐. 자, 수학기 이전 아까 알파 얼마라고요? 알파 제절하니까 20%, 1-0.2 곱하기 여기 있네요. 표준 생장일수가 수학기 이전이니까 150 적용해야죠. 이런 건 불필요한 조건. 정식일부터 90일째 되는 날. 그러면 0.2 플러스 0.8 곱하기 9 나누기 15. 68%. 아이고, 68. 계산해서 소손해 면책금 초과하는지, 그리고 부모 비율 50%네요. 네. 918만 원분의 459 해도 되고. 자, 답 볼까요? 네. 끝. 두 개 더. 소손해 면책금 초과. 넘어갈게요. 네. 이제 시설 보험금 구해야 되겠죠? 시설. 시설 관련 조건만 보는 거죠, 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고정식 하우스 우리 보험가 가입금액 구하면서 경년감가율 암기하셨죠? 내용연수 10년에 10년 동안 80% 떨어진 게 1년에 8%. 이제 연동하우스 암기하자고요. 연동하우스 이미 다 하셨죠? 네. 내용연수 15년에 1-0.2 80%가 떨어지니까.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0.0533333. 그러면 일반적으로 5.33%가 되겠죠? 올리든 버리든 반올림을 하든. 네. 근데 우리 농금원 이론서에 보시면 5.3까지 돼 있어요. 신경 쓰이죠? 네. 근데 저 밑에 유리온실을 보면 거긴 또 서술점 둘째 자리까지 돼 있어요. 웬만하면 농금원 이론서대로요. 근데 여기는 지금 조건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그러면 조금 문제 있을 거예요. 조건을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연동하우스 그걸 그냥 적용을 해야 된다. 글쎄요. 둘 다 맞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거 하나 안 고치는데 지금 몇 년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보겠습니다. 목적물이 농업용 시설만 한 개인가 아니면 부대 시설까지인가를 보셔야죠. 이유는
아니 농시 부시 보험금 구하는데 왜 부대시설까지 있는지 먼저 체크해야 되죠. 이유는 자기부담금 배분해야 되잖아요. 나와 있는 거 유일하게 자기부담금 배분이 이론서에 적혀 있는 건 농시 부시밖에 없어요. 네. 여기는 뭐 얘만 가입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설은 미니멈 손자가 끝이잖아요. 목적물 보험금. 네. 추가 비용 손해 있나요? 있네요. 네. 우리는 한 줄 풀이 충분히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1단계부터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가입 금액 있네요. 네. 보험 가입 필요한가요? 사실상 보험금 구할 때 보험 가입은 비가림하고 원예시설 손해보장 쪽은 불필요하죠. 일부 보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단계에서 전분위, 초간위, 일분위 가입금액, 가액, 이 단계에서 비례보상을 해야 되는지, 가액 한도, 가입금액 한도인지 우리가 이거 비교하려 하는데 얘네들은 무조건 전부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네. 두 번째, 손해액 구해야 되겠죠? 네. 손해액. 자, 피해 면적, 구조체, 피복제.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 자기부담금, 피복제 단독사고 아니라는 거. 네. 자기부담금 하면 또 사고 원인도 한번 보셔야죠. 네. 화재면은 뭐 볼 이유가 없고. 네.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되는 거? 조사 방법. 구조체, 피복제, 하나 더 있었죠. 인건비. 그쵸? 좀 특이하게.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조체 손해액, 우리 조사 방법에 보면 농업용 시설물 손해액, 부대시설 손해액, 농업용 시설물 손해액을 다시 구조체, 피복제 손해액으로 나뉘는 거죠. 제가 이론 강의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농업용 시설물은요, 구조 자체가 구조체, 피복제, 이게 합쳐진 한 동. 얘들이 합쳐진 단지. 요 전에 만약에 부대시설까지 있다면 농시, 동들이 합쳐진 더하기 부시 이렇게 해서 단지로 가는 거죠. 구조를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손해액 구하면 되는 거죠? 네. 손해액. 구조체 손해액 100. 피해 면적 4만 원. 얘 지금 특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가로 하는 거죠. 네. 물론 제주달 특약 가입했다 해도 수리복구 여부 판단한 다음에 해야 되겠죠. 네. 구조체 손해 곱하기 시가 1마이너스 감가. 자, 월 단위 감가. 월 단위 감가. 그러려면 설치 취득부터 사고까지. 손해액 구하는 거니까요. 손해액과 보험가액은 사고 시점까지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6년하고 또 5개월이네요. 그러면 이제 6년 5개월 맞죠? 그러면 72개월에 77개월. 와, 그러면 월 단위 감가니까 12분의 77 경과 월수. 자, 저는 이론서대로 할게요. 네. 경련 감가율. 네, 여기는 문제의 조건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34% 나온다. 감가상각률 0.34. 자, 얘가 구조체 손해액. 만약에 5.33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0.0533 5.33 네, 곱하기 77 나누기 12 34.20% 34.20% 반올림의 둘째 자리까지 하고 34.20% 그걸 집어넣어서 답하신 분들도 맞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복제 피해 면적 피복제 손해액 그 다음에 제곱미터당 곱하기 1 마이너스 자 고정식 하우스 피복제 대부분이 40% 고정감가예요. 하나만 빼놓고 하나가 뭐죠? 장기성 피오 얘는 내용연수가 5년짜리예요. 얘 외에 다른 것들은 피복제가 내용연수 다 1년짜리예요. 40% 고정감가 그냥 1-0.4 하면 되는데 얘는 내용연수가 5년짜리다 보니
지금 얘는 장수 피이고 얘 말씀드리는 거 장기성 피오. 80%가 5년 동안에 16%. 그러니까 피복제 종류를 적어도 장기성 피오가 아니구나. 네, 고정감가구나. 그건 알고 있자고요. 자, 이렇게 하면 구조체, 피복제, 손해액. 자, 일단 손해액 먼저 볼까요? 네. (17개월) 맞고요. 저는 농금원 이론서의 농업용 시설물 감가 그대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34.2% 하신 분들도 맞게 네. 구조체, 피복제, 손해액 합치니까 324만 원 나왔어요. 324만 원. 자, 목적물 손해액 나왔죠. 자, 목적물 손해액 나왔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 이제 보험금 해야 되는데 시손자가 아까 했잖아요. 324만 원. 한 줄로 하자고요. 손해액이 10%. 32만 4천 원. 만약에 여기 손대잔이 있어요. 손해방지 비용, 대입관 보전, 잔존물 처리. 처리가 아니죠. 네, 잔존물 보전 비용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얘는 자기부담금 차감하지 않는다 정해져 있어요. 농업용 시설물하고 가축, 축사 쪽은 정해져 있어요. 네. 잔존물 제거 비용은 자기부담을 차감해야 되겠죠? 오케이. 시손, 그 다음에 자기부담해야 되잖아요. 총 손해액 했으니까 얘도 비용 손해액이잖아요. 총 손해액 했으니까 총 자기부담금. 그러면 324만 원, 32만 4천 원 더하면 356만 4천 원의 손해액이 10% 356400. 356400. 총 손해액. 한 사고당, 단지당 100만 원. 네. 한도 들어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가입 금액이 와야 되겠죠. 1650만 원. 여기 왜 가입 금액이 오죠? 이거 정말 수도 없이 했어요, 여러분. 네.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손차,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 가입 금액 한도, 보험금이죠. 네. 자, 이 풀이 과정을 그냥 네.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그러니까 잔존물 제거 비용, 처리 비용 보시면 여러분 무조건 손해액 10% 한도로 써놓고 시작하세요. 네. 총 자기, 가입 금액 한도 이렇게 나옵니다. 네. 오케이. 다 지우고요. 네. 되셨죠? 자, 문제 17번 보겠습니다. 논작물이네요, 이번에는. 논작물. 그러면 논작물 벼든 뭐 벼가 제일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거 우리 계속 뻔하다 말씀드렸죠. 이 과목에선 통일농지 복수 조사했을 때 피해율 우선순위, 또 병충해 특약, 보상하는 병해충, 미보상 비율, 미보상 감수량 적용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뭐 표본, 전수, 또 수량요소 조사 각각의 수확량 구해서 보험금 구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아니면 뭐 보험금 이항직파부터 제2항제직파, 경작불능, 수학감소, 수학불능까지 뭐 연계돼서 낼 수 있는 문제. 그거 아니면 분질미. 그쵸? 뻔해요. 네. 근데 이 뻔한 문제 나오면 15점 만점 받으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자, 물은 볼까요? 찰벽. 그럼 여러분 떠오르셔야 되는 숫자는 13% 좋아요. 하지만 1 마이너스 어차피 할 거니까 8, 7 이게 계산 시간 줄이잖아요. 그쵸? 수학감소 보험금을 구하세요. 동일농지 복수의 조사 방법을 실시했다. 아, 이거 불필요한 조건이죠. 어차피 전수조사 수확량으로 피해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자, 전수조사. 조사 대상 농지에서 전체 주곡의 중량, 뭐 콤바인백을 사용했든, 뭐 톤백을 사용했든, 네. 2,800. 자, 여기에는 함수율만, 기준 함수율 날아가면 87 남아야 되는데, 내가 조사한 함수율이 15%네요. 3회 평균. 전수조사할 때, 논작물 쪽은 3회, 콩
콩팥은 10회. 네. 그러면 날아가고 수분 날아가고 나면 85% 남아요. 조사 대상 면적이 수확량. 기탐이 기 없고 탐이 200 곱하기 제곱미터당 어떻게 되죠? 만으로 나누면 0.5 제곱미터. 0.5 킬로그램. 얘를 수확량으로 해서 그냥 보험금 구하면 되는 거죠. 뭐 불필요한 조건들. 요런 거는 사실 5점도 안 돼요. 자, 귀리 떠오르셔야 되는 숫자. 그쵸? 0.87. 찰벼하고 맹류가 다 들어가잖아요. 귀리 작년에 누락돼 있다 이번에 들어왔죠. 함수율. 네, 기준 함수율. 자, 수학감소보험금 구하래요. 표본 조사했네요. 네, 뭐 맹류는 표본 아니면 전수밖에 없죠. 수량 요소 없죠. 네. 그러면 표본 면적의 작물 중량 합계 1. 수확량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표본 얘는 뭐예요? 로스율 차감한 거 언제 1 마이너스 0.07 이거 써요. 이거 하지 마시고. 제가 자꾸 이렇게 인식하시라 하는 거예요. 네. 곱하기 수분이 날아가면 87이 남아야 되는데 내가 조사한 함수율이 날아가면 82% 남네요. 네. 자, 이 친구들을 어디에서 수확한 거예요? 표본 면적으로 나눠야 되겠죠? 표본 구간 7구간. 구간당 면적이 안 나왔네요. 구간당 면적. 아, 산파재배네요. 산파재배. 산파재배면 우리 많이 했잖아요. 1제곱미터. 죄송해요. 네. 또 콩팥하고 헷갈렸어요. 산파재배하면 50 곱하기 50cm. 태. 그럼 어떻게 되지? 0.25. 25제곱미터. 자, 이렇게 하면 표본 면적이 제곱미터당 유효 중량이 나오겠죠? 논작물 쪽은 아직 유효 중량이라 씁니다. 그러면 조사 대상 면적. 만에서 고4만 빼면 7,000. 여기에 이 결과값 쓰고 기타미가 다 없네요. 네, 없어요. 제곱미터당 뭐 하거나 말거나 할 것도 없고. 자, 분질미 볼게요. 분질미는 여러분 무조건 60, 70. 물론 이제 함수율 하면 분질미는 콩팥하고 같이 수분 날아가면 86%. 아예 밭작물의 콩팥 쪽은 0.86이라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내용은 이미 기본 과정에서 다 한 겁니다, 여러분. 네. 기준 함수율 14%랑 같다는 얘기죠. 얘는 뭐예요? 식물체 피해율이 60% 이상. 다른 것들은 65 돼야 되는데 얘는 60 이상. 재현율이 70 미만. 다른 것들이 아니죠. 재현율은 일반벼 65 미만이 있는 70 미만. 그쵸? 허들을 좀 낮춰놨다. 네. 자, 그럼 경작불능이네요? 그럼 이거만 해당하면 되는 거죠. 이거 확인하자는 거예요. 네. 얼마나 쉬워요. 식물체 피해율 61%. 아예 안 되네. 이거 아니죠. 네. 500만 원 곱하기 되잖아요. 60% 이상이니까. 네. 자기부담 비율 0.2니까 일정 비율. 네. 자, 이런 문제는 그냥 1점짜리 문제라. 실제 시험에서는 조금 점수를 더 주겠지만. 네. 자, 그러면 답 한번 볼까요? 근데 실제 여러분 기출문제지를 한번 보세요. 논작물이나 밭작물 쪽의 문제들 지금 보시면 이런 것도 나오나? 여러분 쉬워요. 네. 근데 나중에 답을 받아보시면 이 압박감과 긴장감 때문에 제가 계속 AI처럼 매뉴얼화 시키셔야 된다. 네. 자, 전수조사 다 맞죠? 네. 제가 뭐 계산 실수한 거 없죠? 네. 피해율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네. 요거 아예 0.25 맹류 산파 재배할 때 0.25로 암기하시고, 네. 얘도 그냥 곱하기 0.93으로 하시고, 네. 얘도 마찬가지로 아예 그냥 빼서 하시고. 네. 그다음에 분질미 넘어갈게요.
자, 문제 18 보겠습니다. 다 지우고. 18번. 18번. 네. 이거 초록색이죠? 뭐, 문제 풀이에는 지장은 없는데, 나중에 채점하실 때 정오표 한번 봐주세요. 네. 자, 감자예요, 감자. 고랭지니까 뭐, 당연히 수확감소만 해당되겠죠. 가을 감자면 수입 안정보장. 감자가 보험금 구하는 게 나왔다? 병충해 감수량. 그것 때문에 나온 거죠, 뭐. 네. 복숭아가 나왔다? 병충해 감수량.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반올림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 정수 단위로 네, 맞습니다. 자, 물음에 답하시니까 물음 먼저 볼까요? 네. 수확량 조사 적기. 지난번 봄 감자 했었나요? 네, 뭐 고랭지니까. 파종 이후 110일? 근데 여러분 이런 게 만약에 이렇게 배점이 되게 나왔어요. 그럼 이것만 쓰면 될까요? 네. 써야죠. 써야죠. 비대가 종료된 친구들. 감자, 고구마 이 친구들. 그다음에 차 조사 가능일. 그다음에 그냥 수확 적기, 옥수수 뭐 이런 친구들. 쓰고 구체적인 날짜. 네. 자, 그다음에 2번 먼저 볼까요? 네, 2번. 이게 물음병이네요. 네. 물음병과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이 인정 비율을 먼저 알아야 되겠네요. 동일한 병해 두 개를 쓰세요. 자, 벼, 감자, 고추 전부 병해, 충해 나뉘어져 있다. 나뉘어져 실려져 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벼는 한번 했잖아요. 그쵸? 증상까지 정리하고. 물음병이 몇 등급이죠? 이거 감자, 고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보험금 이 쉬운 15점짜리 못 푸시는 거예요. 그냥. 1등급이죠. 네. 1등급은 감자는 90%. 고추는 20% 다운되죠. 그럼 1등급짜리를 두 개를 써야 되는데 그중에 충해 빼고 병해만. 얘가 왜 제가 저 초록색으로 했냐면 답에 제가 이 갤쭉병 하나를 누락시켰어요. 갤쭉병. 답에 이거 써 넣으세요. 얘도 병해예요. 병해. 자,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암기할 거예요? 1등급. 1급. 둘레가 썩어 물러. 아까 물음병이죠. 물음병. 둘레가 썩어 물러. 둘레 썩은 물음. 썩었으면 어떻게 돼요? 영모를 저질렀어요. 영모를 저질렀더니 영모. 실패했나 봐요. 뿌리. 감자 뿔나방. 근데 그건 충해에 들어가니까. 네. 지금 병해. 쭉 나온 갤쭉병. 이거 갤입니다. 갤. 네. 뿌리 쭉 나온 몽둥이로 가루가 되도록 입말림 당했다. 여러 암기 팁들이 막 카페마다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암기하시고 이 중 2개. 갤쭉병 추가.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 구하면 되죠. 뭐. 네. 이런 거 가볍게 보지 마시고 이런 거 하나 때문에 문제 시험 불합격하시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자, 수확감소 보험금을 구하세요. 수확량만 구하면 게임 끝. 수확량, 조사 대상 면적의 수확량 더하기 기타미 수확량. 기타미. 기 없고 타미 있네요. 100 곱하기 제곱미터당 평년. 이거 얼마 나오죠? 2000. 1.25 나오나요? 1.25. 또 저를 못 믿고. 네. 1.25. 네. 자, 조사 대상 면적의 수확량, 조사 대상 면적인지 실제 경작 면적인지 예전에 조사 대상 면적으로 나와서 다 빼게 만든 실수하신 분들. 네. 문제들이 참 치사해요. 그렇죠? 떨어뜨리기 위한 거니까. 다 빼면은 1500이네요. 1500 곱하기 제곱미터당 유효 중량. 바짝물은 수확량이죠. 네, 과거엔 용어 같았는데 바뀌었습니다. 유효한 거. 정상 유효하죠. 1kg. 병충해 일단 유효. 어차피 감수량 따로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50%형 또는 뭐 5cm 미만 나오겠죠. 반 곱하기 0.5 하면 되는 거예요. 반반 유효. 자, 얘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6에서 나온 거네요. 1 더하기 0.58 킬로그램. 0.58. 수학량 나오겠죠? 네. 또 수학량 나오고 끝내지 마시고 병충해 감수량 해야 되겠죠? 수학량. 네. 네, 995 나왔네요. 자, 병충해 감수량. 자, 이번 문제를 통해서는 여러분 질문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병충해 감수량 산정 방법. 감자. 어떻게 해도 같은 숫자가 나와요. 나오는데 문제는 저 절사 조건 때문에 예전에 벼였나요? 벼? 그래서 답이 뭐 하나네, 두 개네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절사 조건 때문에. 병충해 감수량. 일단 농구먼 이론서 본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표본 구간이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면적 합계로 나와 있지만 그 표본 구간의 병충해 궤경 무게, 여긴 지금 합산이에요. 그냥. 네. 병충해 걸린 작물의 무게 곱하기 등급별 인정 비율, 물음병, 손해 정도 비율. 그럼 얘가 뭐가 되죠? 이름이? 표본 구간 병충해 감수량. 자, 얘를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6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표본 면적으로 나눠요. 네. 그러면 얘의 이름은 뭐죠? 표본 면적 제곱미터당 병충해 감수량. 뭐 면적이든 구간이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표본 면적 제곱미터당 병충해 감수량. 자, 먼저 그 다음에 면적으로 나눠요. 오케이? 그다음 절사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정석. 그럼 조사 대상 면적이 총 병충해 감수량. 근데 사실 절사 조건만 아니면 어떻게 해도 관계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2가 6에서 나왔구나. 그러면은 조사 대상 면적 전체에는 얼마큼 나왔지? 그럼 순수하게 조사 대상 면적이 병충해 궤경 중량. 여기에 인정 비율하고 손해 정도 비율 곱해도 상관없고 어떻게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시험이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병충해 감수량을 여기 나오네요. 네. 제곱미터당 요거 먼저 그 다음에 나눠서 제곱미터당 절사 병충해 감수량 조사 대상 면적 피해율에 올리면 되죠. 네. 됐죠? 네. 자, 이번 문제 통해서는 여러분 항상 한 문제 하고 얻어가시는 게 있어야죠. 정리해가는 게 병충해 인정 비율, 병의 충해 구분하시고 병충해 감수량 계산하는 순서. 자, 19번. 유구 나오네요. 네, 지난번에 한우 했죠. 유구, 한우, 우리 종오리 했죠. 네. 저 산란계도 했었나요? 네. 결국 뭐 소, 유구, 한우, 젖소. 그다음에 가금, 돼지잖아요. 돼지도 했고. 네. 자, 물음에 답하세요. 물음을 볼까요? 물음. 보험 가액을 구하시오. 가액. 네. 보험금을 구하시오. 네. 그다음에 사실 이렇게만 하기에는 너무 허전해요. 그러니까 뭔가 연계돼 나오는 거예요. 축사를 증축했고, 얘 먼저 해볼까요? 네. 축사를 증축했대요. 이거 뭐죠? 알릴 의무에 속해요. 네. 통지했대요. 위반 안 했대요. 지난번에 위반한 거 했었죠? 그럼 이번에 위반하지 않았을 때 확실하게. 위험이 감소됐으면 보험료 차익을 환급. 위험이 증가됐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 해지하거나 보험료 증액하거나.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물음 1, 2 볼게요. 아니, 1단계부터 차근차근 하세요. 가입 금액 500만 원. 보험 가액 안 나왔네요. 가입 구해야 되겠죠. 두 번째, 손해.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축은 전손이니까 가액 이퀄 손해. 근데 소는 살짝 신경 쓸 거. 이용물 처분액이 있죠. 네.
긴급 도축인 경우에 이용물 처분액. 이용물 처분액 내용이 여기 있네요. 네. 먼저 계산해 볼까요? 도축장에서 발행한 정산 자료면 그냥 75% 금액 곱하기 75%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만들어주면 되죠. 뭐 그 금액을 200에 어디였어요? 15,000원. 네. 요거 75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 200 225만 원. 이용물 처분액 많이 나왔네요. 225만 원. 얘를 가액에서 차감해야 손해액이 되는 거죠. 그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 워낙 가축에 무슨 퍼센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경 쓰시고. 네. 퍼센트 바로 또 하나 나오네요. 자, 그러면 보험 가액을 구해야 얘를 빼서 손해액을 구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2단계 있는데. 2단계 있어야지 한 줄풀이를 하든 말든 하죠. 유구, 체중 곱하기 킬로그램당 금액. 고기값 말 그대로. 체중, 작은 소, 큰 소. 그쵸? 큰 소 구분이 3월령 붙었는데 유구 28월령인데요. 완전 큰 소, 그쵸? 그럼 어떻게 되죠? 체중이 나와야 되는데 25월령 초과할 때는 600kg으로. 한우 수컷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한우 수컷 25월령 초과면 655. 한우가 더 나가요. 네. 그럼 600kg 곱하기 킬로그램당 얼마 나와야죠? 없네요. 전월 젖소 수컷 500kg 해당 산지 평균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 나누기 500 하면 킬로그램당 금액인데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17241 즉 도매시장 지육 평균 가격의 몇 퍼센트? 58%. 퍼센트 주의하시고 이 금액을 반올림. 그럼 10,000원 나오네. 10,000원. 킬로그램당. 여기도 퍼센트. 이런 것들이 실제 시험 볼 때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럼 보험 가액이 얼마 나오죠? 600만 원. 자, 가액이 600만 원. 그러면 일부 보험 비례보상해야 되겠네요. 손해액은요. 600 빼기 225. 그럼 375만 원. 여기는 잔존물 처리 비용 뭐 이런 나올 수가 없죠. 네. 긴급 도축. 네. 잔존물 처리 비용은 폐사할 때. 자, 그러면 이제 2단계까지 했으니까 한 줄풀이 해보죠 뭐. 잔존물 처리 비용이나 비용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건 한 줄풀이 하고 말고 할 게 없죠. 3번 목적물 보험금에서 그냥 바로 끝나는 거죠. 네. 손대잔이 있다? 비례보상만 해주면 돼요. 자기 차감 안 합니다. 600만 원 가 손 비례 600분의 500. 이건 어차피 비율이니까 숫자 다 안 쓰셔도 돼요. 자, 가입 금액 한도 500만 원. 가입 금액 한도로 손해액을 비례보상. 아유, 제가 지금 또 실수했네요. 그쵸? 네. 손해액이 어떻게 되죠? 큰일 날 뻔했네. 여기 써놓고도 손해액이 375만 원. 자기 차감해야죠. 자기 부담 비율이 20%. 곱하기 20%에서 자기 부담 금으로 빼시는 게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되 이게 좀 편하죠. 네. 그럼 어떻게 되죠? 375만 원 곱하기 250만 원. 답 볼까요? 이런 건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퍼센트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저처럼 계산해놓고 여기 엉뚱한 거 하지 마시고. 네. 오케이. 여기 해설, 여러분 이 해설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해설의 중요한 부분 엑기스들 다 뽑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만 공부하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공통계약후 알릴 의무. 이거를
우리 농구원 이론서에 보면 굉장히 뭐 10번 넘게까지 있는 것 같은데 카테고리별로 묶어놨습니다. 우리 강의 때 이거 하셨죠? 네. 예전에 문제 소하고 연결돼서 나왔을 때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그렇게 나왔었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연계된 문제 하나 나왔었습니다. 네. 자, 넘어가고요. 1과목 마지막 2과목이죠. 지금 2과목 마지막 문제. 네. 적종 단감이네요. 단감.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계속 사과했잖아요. 그렇죠? 단감하면 잎피해. 자, 잎피해 중에서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거 뒤에 가을동상해. 그쵸? 10월 31일 이전에 발생했고 잎피해가 이렇게 초과하면 50% 이상이 되면 잎이 고사했었잖아요. 그죠? 가을동상의 담보조건. 그럼 피해 인정해줘야죠? 현재는 피해가 드러나지 않은 정상이지만 0.0031% 퍼센트가 아니죠. 퍼센트라면 0.31% 하루에 추가 피해가실로 써놔야 돼요. 그리고 뭐 낙엽 피해 있겠죠. 낙엽 피해. 네. 태화지집, 나무 낙과 낙엽 감수 과실수 있고요. 오케이. 여긴 평년 착과 량으로 나왔네요. 여러분 량이 편하신 분들은 킬로그램으로 통일, 수가 편하신 분들은 편하신 대로 어찌됐든 실수 안 하시는 대로 3000 나누기 100을 해야 될까요? 이제 다 아시죠? 쓱 보시고 주당 평년 착과량이 쓰이는 거는 미보상에만 쓰이잖아요. 미보상 감수량, 미보상 주수 없네요. 없잖아요. 괜히 불필요하게 하지 마시고 가입 가격 있고 보장 수준 있고 한정특약 가입했네요. 그럼 여기에 우리는 최대 그리고 밑에 착과 손해 안 한다.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를 구하면 뭘 써야 될까요? 착손 써놓고 맥스 A 착과 손해를 맥스 A.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죠. 뭐 착과감소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하세요. 저가 착과수가 제시됐네요. 여기 수로 제시됐어요. 네. 위에는 평년 착과량으로 제시됐고 가입 과중이 0.2kg. 그럼 저가와 착과량은 전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풀이 과정 매칭하시고 2000kg. 자, 그러면 첫 번째 착과 감소할 때 착과 감소량 2000kg. 근데 두 번째 우리는 최대. 한정특약이니까 유가타박률, 나무 피해율, 그쵸? 단감이잖아요. 단감, 떫은감.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도 최대 인정 피해율 중에 하나죠. 여기서 주의할 거 낙엽률에서 나가야 돼요. 낙엽 인정 피해율로. 네. 일단 봤더니 지금 집중호우로 보상하는 제 받고 낙엽률 조사했어요. 이런 거 여기 전체 입수 아닙니다. 착엽수. 그럼 720 중에 400 낙엽률. 낙엽률 어떻게 하죠? 400 나누기 720. 그러면 55.55 낙엽률이. 55. 인정 피해율 구해야 되겠죠? 자,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단감하고 떫은감하고 다르죠? 떫은감 독립해 나갔어요. 여긴 단감. 그러면 1.0115 곱하기 낙엽률. 자, 마이너스. 이만큼 낙엽률, 이거 우리 공식 의미 아시죠? 낙엽률을 더 인정해줘요. 그런데 빼죠. 왜 빼죠? 경과일수 30일 동안에 하루에 0.0014. 네. 하루에 0.14%씩 기여를 했대요. 그러니까 차가.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나무 피해 있네요. 네. 최대 인정 피해율 지금 하나 나왔고요. 나무 피해율, 나무 피해는 무조건 합산, 침수 피해 주수만 있네요. 20 다 쓰면 안 되죠. 과실 침수율 곱해야 돼요. 자, 여기는 미침수 아니고 전체네요.
그럼 120 이런 거 헷갈리지 마세요. 네. 120분의 40 그러면 4 나누기 12 하면 33.33%. 그러면 뭐 6주 나오겠네요. 6주. 그러면 6 나누기 실제 결과 106%. 낙엽률에 따른 인정 비율이 훨씬 크겠네요. 그렇죠? 자, 낙엽률에 따른 인정 비율 전 또 계산기 실수할까 봐. 네. 51.98%. 훨씬 크네. 자, 그러면 적과 종료 전에는 평착부터 시작하고 적과 종료 이후에는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부터 적과 착과수부터 시작하고 이거 무슨 얘기죠? 최대 인정 감수 과실수를 구할 때는 평년 착과량에 곱하고 최대 인정 비율을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를 구할 때는 적착부터 헷갈리지 마세요. 네. 그럼 여기 얘가 최대 인정 비율이니까 최대 인정 감수량은 평년에 둘 중에 작은 거 얘를 다 인정할 수 없어. 평 마이너스 적이 1000인데 어떻게 5종으로 인한 재 피해가 더 커? 말이 안 돼. 이거죠. 1000. 자, 결정된 착과 감소량 5고요. 그동안에 우리 계속 감소 과실수로 했죠. 네. 미보상 비율 미주 없으니까 이거 불필요한 조건. 100kg. 자, 기준은 이때는 무조건 뭐 평착이죠. 뭐. 자기부담 나왔고요. 보험금 나왔습니다. 과실손해 때 자기부담 감소를 얻겠네요. 그렇죠? 누적 감소량만 구하면 끝. 이 순서. 그리고 주의하실 거. 나도 모르게 여기 막 적착 어디 갔어요? 최대 인정할 때 적착 적용하고 막 이런다고요. 오케이. 지우고. 자, 과실손해 해볼게요. 과실손해. 누적조사인데 아까랑 대비해서 수학블록만 추가됐네요. 네. 얘만 나무 감수 과실수고 하면 되겠네요. 태화지집 나무 낙과 단떨비니까 낙엽 감수 과실수. 자, 일단 여러분 쓱 봤더니 사고 당시 착과수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나무 감수 과실수부터 구해볼까요? 네. 항목은 잡으시고 무피해나무 주당 착과수가 있어야 되는데 고사, 추가고사 없고 수학불능 곱하기 무피해나무 주당 착과수 해야 되는데 주당 평년 착과수와 동일하대요. 이런 조건도 가끔 나온다. 네. 평년 아까 수로 나와야 되는데 저 갑자기 양 제시했죠. 굉장히 치사한 거지만 네. 과중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리고 얘를 다시 한번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면 그렇죠? 그럼 주당 150개. 이거 산수 연습이지만 이런 문제 나와요. 자, 그러면 150개 곱하기 1.0 맥스 A가 없고 그럼 감수 과실수 이퀄 피해 과실수 600개. 자, 낙과 감수 과실수 1000 곱하기 맥스 A 없고 350개. 이렇게 해놔야지 누적 감수 과실수에 추가할 거. 네. 사고 당시 착과수 뭐 별 개수 많이 나오니까요. 네. 자, 그러면 낙엽률 있고요. 경과일수. 낙엽률이 적과 종류 전하고 살짝 덜 나왔네요. 네. 그러면 단감 1.012로 0.5 마이너스 81일 동안 이만큼씩 기여했대요. 과거에 떫은 감 공식이 분리돼서 나왔을 때 그 다음엔가요? 떫은 감 공식 쓰는 게 나왔었어요. 제 기억이 그래요. 그 다음에 복분자 자녀 수확량 비율 공식 등장하고 그 다음엔가 그게 나왔었어요. 네. 여러분이 어떤 걸 더 집중하셔야 될지. 네. 낙엽 인정 비율이 나오겠죠? 네. 자, 낙엽 인정 비율이 몇 퍼센트 나오면 얘를 잎이 떨어져서 똑같은 원리잖아요. 가을 동상이랑 잎이 떨어졌어요. 열매의 영양분을 못 주겠죠? 착과손해다. 그럼 사고 당시 착과수 몇 개 곱하기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맥스에이는 아직도 없잖아요. 이전 사고가 없으니까. 낙엽 감수 과실수. 자, 사고 당시 착과수, 적과 착과수 아까 10,000개였네? 10,000개. 적착에서 이번 사고까지의 나무 피해
낙과수. 감수가 실수 아니라 피해가 실수 빼는 거죠. 이거 피해가, 낙과 피해 본 거잖아요. 그 중에 몇 개를 보상한다. 감수가 실수가 나오는 거고. 그럼 8,400개가 되겠네요. 8,400개. 감수가 실수 한번 볼까요? 여기 0, 이거 뭐 굳이 쓸 필요 없고, 네. 저는 이제 해설이니까 쓰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낙과 감수가 실수.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여러분이. 내가 나중에 더 할 거. 네. 이런 건 굳이 풀이 과정이 뭐 생략할 수 있는 건 다 생략하셔야 돼요. 이제.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가을 동상이 아까 우리 0.003일 해놨었죠. 제시가 되어 있네요. 3,000개 중에 착피 마이너스 맥세이 있나요? 생겼잖아요. 옆이 여기 낙엽 인정 피해로 아까. 그걸 이제 맥세이로 차감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종은 항상 해놓고 필요 없는 거 찍 그어 놓으셔야 돼요. 네. 워낙 뭐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착각 피해 구성률. 자, 피해과 실수 분자의 5, 25 곱하기 0.5. 얘는 곱하기 1.0. 근데 정상인데 40개 0.0031 21일 동안 대신 조건 이거 다 체크하셔야 되겠죠? 네. 이거죠 뭐. 그럼 총 과실수가 몇 개죠? 나누기 125. 누적 감소 과실수 구했으면 다 끝난 거죠 뭐. 네. 오케이. 325 얘네들 다 더했어요. 다 더했더니 914. 이미 자기 부담 감소량 없는 건 게임 끝났죠. 네. 끝. 여러분 하시다 보면 적종은 서둘지만 않으시면 다 하세요. 적종. 물론 제가 볼 때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사고 하나 적과 종류 이외에 하나 더 있는 거, 사고 3개 정도 있는 거. 그럴 때는 얼마나 많은 숫자, 퍼센트가 등장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문제풀이 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적종, 우리가 조건 써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잘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4회까지 풀이 마치고요. 다음 강부터는 5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